그럼 여기서 오늘 언론들, 특히 주요 신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사설에서 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소위 분류되는 한겨레 신문도 사설을 썼고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국일보도 사설을 썼고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던 조선일보도 똑같이 사설을 썼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부터 보시죠. 추 장관 휴대폰 보안 해제법 위험한 발상이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와 과잉 수사 우려, 헌법 위배될 여지 크다. 휴대폰 압수수색 자체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인권 측면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겨레 신문이 추미애 장관의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에 대해서 강하게 사설로서 비판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휴대폰 비번 공개법 만들겠다는 추 장관 황당하다. 인권 논란을 따져보지 않고 법 제정하라는 건 횡포나 다름없다. 검찰개혁의 요체인 인권수사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한국일보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은 조선일보. 휴대폰 비밀번호 안 불면 처벌한다. 여기가 북한이냐? 비밀번호를 대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자백 강제다. 고문과 다를 것이 없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추 장관의 추가 반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저기 들어있대. 추 장관이 이제 개인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 수사를 하기 위한 이 발걸음이다라고 했는데, 과학 수사를 하기 위해서 네 비밀번호를 내놓아라라는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요, 디지털 시대에 이제 맞춰가가지고 이제 이걸 뭐 발전시켜야 된다는데, 지난 한 12년 동안 이 수사하고 법조 쪽에서 가장 첨예한 글로벌한 쟁점 중에 하나가 디지털 인권에 대한 보호였습니다. 네. 이거 더 잘 보게 하자는 게 아니라요. 뭐 예컨대 미국에서는 이거 국가 안보에 위험이 있으니까 그 애플 같은 데다 백도어를 내놓아라. 뒤로 들여다볼 수 있게 절대 못 준다라는 논쟁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카톡 같은 거를 통째로 들여다봤어요. 근데 카톡 그 회사에서도 점점 뭐 이틀 지나면은 서버에서 자동으로 삭제되게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휴대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영장도 거의 안 내주는 추세고,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에 대해서 영장을 내주면은 특정한 부분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럼 피의자가 같이 가가지고 수사기관과 같이 보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해서 하나하나 이미징식으로 따가지고 압수수색 집행을 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가는데 이분은 지금 거꾸로 이거를 이제 확 여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이게 뭐 참 글로벌 기준 뭐 영국 뭐 이런 예를 드셨는데 거기에도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추 장관이 예를 들었던 김영주 의원님, 네.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 리파, 암호를 풀지 못할 때 법원에 암호 해독 명령을 청구하고 그에 불응하면 징역 2년 처할 수 있다라고 추 장관이 조금 전에 소개를 했잖아요. 영국이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영국 내에서도 이걸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거 네. 뭐가 맞는 겁니까? 사실 그렇겠죠. 이제 법원이 명령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영장을 할 때 만약에 휴대폰 번호를 풀으라고 할 경우에 매우 한정된 그야말로 국가보안법의 뭐 위반 사태라든지 테러리스트라든지 아주 전 국민이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이 사람을 정말 고문을 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정도의 중대 범죄상,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것은 매우 국한적인 부분일 겁니다. 예. 그걸 가지고 국민 일반에게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 요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막아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검찰을 측에서 그것도 굉장히 과잉하게 우리가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법무부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하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오히려 되돌려 놔야 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검찰 내부의 이런 고충을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어야 되는데 뒤바뀌었다는 거죠. 검찰이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데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이런 걸 요구한다는 건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김관삼 변호사님, 김영주 의원님의 설명 듣다 보면 추 장관이 예시로 들었던 그 영국에 그럴 수 있다는 건 거의 뭐 테러리스트 등에 국한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럼 현지 검사장이 뭐 그 급이란 말인 겁니까? 현지 검사장이 테러리스트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 어떤 특히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뭔가 불합리하고 뭔가 별로 안 좋은 걸 갖다가 도입하려고 하면 꼭 외국에서 어떻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외국에서 어떻다는 걸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이 뭐 언론이나 인터넷에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부정확해요. 그럼 저것도 내가 볼 때는 저 법이라는 것은 인권 관련된 엄청난 법이잖아요. 그럼 제재를 하려면 사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걸 청문회도 해보고 의견도 조율을 해보고 전문가한테 해갖고 여기 된 부작용이 뭔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며칠 만에 뭐 그냥 쓱 나온 거잖아요. 내가 볼 땐 저 법을 지금 아직 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뭐 구체적으로 연구하나 조사하지 않았지만 저게 만약에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적용됐다면 영국은 민주주의 선진국 아니에요? 그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럼 법 자체가 제정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 법은 아마 아주 좁은 어떻게 보면 적용의 범위가 아주 극한적인 경우, 예를 들어 뭐 연쇄살인마랄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처럼 정말 테러리스트인데 일반 테러리스트도 사실은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목격자가 있다랄지, 그래서 목격자의 배우를 밝힌다랄지 그런 경우에 아마 그 법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한정적으로 쓰였을 거예요. 근데 저 법이 있다고 하면서 이걸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거에 어떤 적용을 하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은 저스티스 아니에요. 정의를 수호하는 장관이 돼야 하는데 정의가 아니라 인권을 갖다 유린하는 장관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각계의 반응들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들의 개인적인 견해,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제안에 이재명 지사가 난데없이 소환됐습니다. 야당의 조수진 의원이 이재명 지사 운 참 좋다라며 과거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이재명 휴대전화 비밀번호 침묵의 수사 난항. 추 장관의 말대로라면 이재명 지사가 저때 당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므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야당의 조수진 의원이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병민 박사님, 앞서서 우리 김용주 의원님께서는 추 장관이 예컨대 돈 문제, 특활비 문제를 꺼냈을 때 앞선 전임 장관이 조국 장관에게 오히려 뭐랄까요? 공이 돌아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까지 다시 소환이 됐군요. 추 장관의 자충수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익숙하겠지만 드루킹 특검이 관련돼서 진행됐던 초창기의 상황을 지켜보면 추미애 장관이 이 댓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데서 시작돼서 결국은 잡고 나서 진범을 확인해 보니 드루킹이 있었고 거기 김경수 지사가 연루돼서 재판을 받게 됐고 지금 있게 되는 얼마 전에 특활비 문제 때문에 한참 추미애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특활비 문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향해서 얘기했지만 법무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회자되면서 지금은 법무부 검찰국에 있는 특활비뿐 아니라 청와대의 특활비는 잘 쓰이고 있어? 한번 제대로 보자. 이렇게 여권 내에 어려운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을 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현 여권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형 범죄 등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받던 중에 있거나 앞으로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앞으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두고두고 회자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과연 나중에 어떻게 얘기가 될 것인지 저는 이 법이 쉽게 제정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여권을 향해서 수사를 기피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겐 추미애 효과가 나비 효과가 돼서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